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5월 법무부는 공직자의 1차 검증을 맡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님들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번 정순신 변호사 부실검증 논란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보도된 2018년 11월엔 정 변호사와 한 장관, 인사비서관과 윤 대통령까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던 터라 이를 정말 몰랐겠느냐 시선도 팽배합니다. 전혀 저는 알지 못했고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기계적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의 대상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만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 등과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한 공세도 강화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인사가 망사라면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 운운하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입니다. 특히 정순신 전 검사는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입니까? 정순신 변호사의 학폭 논란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인을 두고 서로를 탓하는 목소리도 들렸는데요.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 관련된 법안 2개가 법안 소위에서 야당 의원님들의 그 반대에 의해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 졸업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이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이 법안이었습니다. 학폭의 심의사항 자체가 그 자료가 그 이후에 어떠한 그 재판으로 시간 끌기가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그 회의록 자체가 그 입학 사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오히려 그 학생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해자 학부모가 이것을 소송을 남발하고 시간을 지연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도 안 되고 오히려 피해 학생이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고 성별만 남자로 바뀐 연진이가 나오는 글로리 시즌2를 시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는 정순신 자녀에 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몰랐다면 그거는 책임의 방기고 알았다라고 하면 대단히 악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순신 변호사 논란과 관련해 학폭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법치를 세우듯이 질서와 준법 정신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한다며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학폭 문제와 별개로 인사검증 라인이나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신속히 인지하고 대처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요한 건 처분이라며 문제가 있어 깨끗이 인정하고 시정을 위해 노력한 만큼 언론과 국민이 평가해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정순신 변호사 아들처럼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경우에도 학폭 등 징계 사항이 반영되게 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았지만 수능 점수를 100% 반영하는 정시로 서울대에 진학한 걸 두고 논란이 있기 때문인데요. 교육부 움직임은 김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시는 수능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지만 교과외 영역에서 학교폭력 등 징계 기록을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점을 할지, 한다면 얼마나 감점할지 등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정시에도 징계 처분 사항을 의무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학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정시든 수시든 상관없이 감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가 돼 있고, 또 지금 말씀 주신 의견도 고려를 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 징계 여부를 학생부에 기재하게 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군 사례처럼 가해자 측의 소송전만 크게 늘고 폭력 자체는 별반 줄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이제 부모가 더욱더 이걸 막 부인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뭐 행정심판 재개해서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가해자 측의 부모가 어떤 재력이 있든지 권력이 있으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정순신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한 윤익은 경찰청장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추천 과정에서 정 변호사 아들 관련 문제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과 소통을 통해 정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윤익은 경찰청장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국수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청장은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문제는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는데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도 특이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논리입니다. 정순신 본부장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인지하셨는데도 추천하신 건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전혀 모르셨어요? 네.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윤 청장은 대통령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추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도로 대통령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아니고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적격자를 추천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퇴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거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년 만에 다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누굴 선임할지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병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는데 3만 수사경찰을 이끄는 자리인 만큼 최대한 빨리 인선을 진행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입니다. 자, 제국무냐 내부 선발이냐. 경찰법엔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공모는 필요가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윤익은 청장은 인선 방식은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현직 경찰 간부가 수사본부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분위기를 김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 내부에선 검찰 출신을 무리하게 앉히려다가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외부 인사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일선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경찰 수사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 국수본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선 외부 인사 수혈이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과정에서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추천권자인 경찰청장이 소신껏 추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후임자 인선도 대통령실 의중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경찰 내에선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부실 검증 논란이 전국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내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가까스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민주당이 거센 공세를 이어가며 국민의힘과 치열한 대치가 예상됩니다.